한국에선 매년 소중한 돈 3만원을 꼬박꼬박 털어간 단체가 있죠. 바로 KBS입니다. 이 녀석들이 진짜 악독한 게 이 돈을 무조건 받아내기 위해 지금껏 전기료와 함께 징수해 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전기를 도저히 안 쓸 수는 없다 보니 무려 5천만 전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냈었죠. 그렇게 KBS는 최근 2023년 기준 약 7천억 원의 돈을 전 국민으로부터 받아갔죠. 무려 40여 년 동안 말입니다. 이게 방송업계에선 얼마나 큰 돈이냐면 가장 큰 공중파 방송사인 SBS나 MBC를 제외하면 매출 전체를 합쳐도 KBS의 이 TV 수신료에 못 미쳐요. 이렇게 국민들 호주머니 속에서 시군증 먹기로 징수해간 TV 수신료를 바탕으로 KBS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방송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1년에 3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은 아닌데 방송사가 그 돈으로 재밌는 예능, 다큐, 드라마를 만들어주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KBS는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이런 소중한 돈을 가지고 상상도 못할 곳에 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바로 KBS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 몇 천여 명의 직원들을 매우 높은 고연봉을 주면서 자르지도 않고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신인 직장이라고 불리며 방만한 경영 형태를 수십 년 동안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같은 업계의 다른 공중파 방송사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KBS의 이러한 방만한 경영 행태에 대해서 꼬집는 비판 기사들이 올라오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발표했던 KBS의 답장문이 정말로 어이가 터졌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처럼 직원의 60%가 아닌 46.4%가 연봉 1억 원 이상이다. 이른바 보직이 없는 땡보라고 불리는 KBS 직원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2천여 명이 아니라 1,500명밖에 안 된다. 게다가 언론에서 부풀렸던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KBS는 계속해서 건강해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아 진짜 우리 세금이 이렇게 폭죽처럼 터지고 있나 복장 터지는 소리만 이어서 하고 있죠. KBS가 늘상 자랑했던 수신료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하고 당당했던 KBS의 분위기가 최근에 정말 반전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수직 낙하하고 있는 KBS의 시청률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KBS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KBS는 이런 악재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오늘은 시민들을 완전히 흑우 그 자체로 보고 정말 말 그대로 시군증 먹기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매년 7천억 원씩 꼬박꼬박 돈을 벌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방만한 경영을 했던 KBS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꿈결같은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던 KBS에게 아주 큰 철퇴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작년에 이번 정권 들어서 KBS 수신료를 전기세와 같이 강제로 징수할 수 없게 하겠다 라는 집권 여당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40년 동안 이렇게 너무 달콤하게 자기 통장에 그대로 꽂히는 돈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KBS는 냅다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서 이건 위헌이다, 국민의 방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다 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바로 얼마 전이었죠. 결국 KBS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일괄 징수할 수 없다 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무려 40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7천억 원을 가져갔던 KBS 입장에서는 그 TV 수신료 수입이 7분의 1 토막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TV가 없거나 수상기 등이 없어서 KBS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꼬박꼬박 내셔야 했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꿀팁을 드리자면 최근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위에 수신료란 탭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88-1801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아래에 있는 1:1 민원 신청을 통해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수신료 납부가 금방 중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몇십 년 동안 냈던 1년에 3만 원이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 추산하기로 7천억에서 1,000억으로 이번 결정으로 한 방에 반의 반 토막보다 더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TV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열망해 오셨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진짜 아까운 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이유는 야 우리 어차피 유튜브나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를 통해서 요즘 재미난 컨텐츠 다 보는데 내가 왜 보지도 않는 방송국에 TV 수신료를 내야 돼? 라는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사실 공중파의 위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5년 전, 7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 위기가 어떤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불과 최근만 하더라도 그 하락세가 여전히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사들 입장에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 그럼 근본적으로 KBS는 방만하게 경영했다고 쳐 MBC와 SBS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이런 글로벌 OTT 시장에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을 모두 합해도 매출이 약 3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OTT 업체 중에서 단 하나인 넷플릭스가 매출도 아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투자하는 돈이 1년에 무려 20조 원이 넘고 3년 후에
시장엔 50조 원을 넣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넷플릭스는 글로벌 컨텐츠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카지노처럼 글로벌로도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컨텐츠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기존의 공중파, 지상파 회사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컨텐츠 투자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제는 K 컨텐츠에만 1조 원을 투자해 제작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글로벌 OTT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컨텐츠를 선점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한국의 공영방송사가 경쟁력 제고가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돈이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OTT 업체들 간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인 줄만 알았던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이 어느새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2강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지나 싶었는데, 또 완전 최근엔 이런 2강 구도마저 넷플릭스를 유튜브가 꺾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의 광고 수익 부분 매출의 총합이 넷플릭스의 총 매출을 넘어섰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 기사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넷플릭스의 구독자들은 한 달에 10,000원, 15,000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는 한 푼도 내지 않은 시청자들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이것을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료 시청자들로 만들어진 매출 기반이기 때문에 광고 부분의 매출은 앞으로도 훨씬 더 큰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또 유튜브의 매출 부문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제품, 광고를 스킵하게 해줘서 우리의 시간을 아껴주는 유튜브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 우리 곁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냐면요, 얼마 전이었죠? 유튜브가 프리미엄 상품을 가격을 40%에서 많게는 60%까지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유튜브 코리아의 프리미엄 결제자 수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로벌 구독자 수 역시 엄청난 속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가격을 40~50%를 올리는데 소비자 숫자가 줄지 않는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상품이라는 뜻인데, 한 번만 써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번 경험해본 순간 다시는 공짜 유저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죠. 이런 유튜브의 상황을 보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넷플릭스 입장에선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계정 공유를 내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한 즉시 이용자들의 100만 명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계정 공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과연 앞으로 구독료를 쭉쭉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앞으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양강 체제에서 더욱더 확고한 유튜브 1강 체제가 되지 않을까 언론 매체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불과 이렇게 10년, 20년 만에 1황으로 거듭나고 있는 유튜브를 또 유독 우리나라의 방송사들만 읽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2014년에 MBC, KBS, SBS 할 거 없이 국내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모든 자사의 컨텐츠들을 빼기로 결정을 합니다. 방송사들 딴엔 유튜브야 우리야 결정해, 이렇게 한번 세게 나와본 것인데,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그나마 유지하던 시청률이 불과 5년, 10년 만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뒤늦게 유튜브가 앞으로의 미래다 인정해버린 방송사들은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컨텐츠를 호기롭게 뺀 것과 정반대의 행보로 이렇게 글로벌 OTT의 시대가 와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여러 채널들을 봐서 이제는 유튜브의 치아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먹게 살겠다, 서로 방송사들 간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KBS를 비롯한 여러 공중파 방송국들에게 과연 시청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과거엔 TV 안에 이렇게 몸값 높은 연예인들을 그냥 몽땅 모아다가 방송을 하면 웬만큼은 시청률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거에 머무르는 성공 방정식들만 방송국들은 계속해서 답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몸값 비싼 연예인들을 데려와서 어디선가 본 듯한 포맷 안에서 흘러가는 방송들을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참신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비싼 몸값을 가진 연예인을 데려오기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글로벌 OTT와도 경쟁할 수 없을 텐데, 그런 특색 없는 컨텐츠론 요즘 우리 사회에 볼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을 제공해주는 OTT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떨어지는 시청률을 다시 붙잡아서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죠. 저도 방송을 잘 모르는 일개 시청자에 불과하지만 그냥 제 소신 발언을 해보자면, 여타 글로벌 OTT에서 도저히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을 방송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알 정보를 제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나오는 미국 대선 토론이 글로벌에서 엄청난 시청자들을 끌어들였죠. 정말로 국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슈도 되고 또 민주주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정말 매콤하고 재미난 토론 방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GPT야 한국인들이 진짜 재밌어할 100분 끝장 토론 상대 2명을 알려줘. 와, 정말 이재명, 윤석열, 김어준, 전원책 이런 보기만 해도 저처럼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 하이라이트만큼은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불꽃 튀기는 토론이 될 것만 같죠. 여기에 MG 감성을 조금만 가미해보면 이렇게 만나면 정말 끝장을 볼 것 같은 두 정치인이 나와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상 보아왔던 그런 딱딱하고 격식 있는 100분 토론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정치 성향이 아주 다른 두 동네 친구가 만나서
지킬 건 지키되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방송이 있다면 정말 시청자들에게 와 이건 진짜 다르다, 색다르게 다가올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공중파 방송국에서 그렇게 포장마차 컨셉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격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공중파 방송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방송에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는 감점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방송사들이 원래 입고 있던 옷들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새로운 유형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OTT로 가는 시청자들을 부여잡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왔던 그 아픈 손가락을 얼른 치유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방송국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황당한 제안까지 드려보았는데요. 물론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방송사들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은 KBS TV 수신료 분리 문제와 또 계속 침몰해가고 있는 기존 방송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가 빠뜨리고 다루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측 하단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고객을 호구로 보는 사업체 중에 롱런한 사업은 없다.